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혜선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경영학 개론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로는 인사노무 관리하고 이제 경영조직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 때 뵌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동차반 때 좀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유해 강의, 그러니까 유해생으로 시작하는 강의라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잘 여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률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뭐하고 하면서 조금 처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지, 딱 세 가지밖에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두 개입니다. 인사관리하고 경영조직론이에요. 근데 인사관리론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차 경영학개론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없죠? 그죠?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일부만을 보게 돼요.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법학 강의해 주셨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법학과 경영학은 완전 달라요. 법학은요, 뭐라 해야 될까요? 조문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판례가 많이 도입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고정되어 있어요. 약간 정태적 성격이 강해요. 하지만 경영학은요, 연구의 대상 자체가 워낙 동태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실체가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를 이거는 분명히 실체를 잡아서 그 실체를 최대한 구체화시켜 놓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고시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고시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 학문의 특성상 너무나 어떻게 된다?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안지를 쓰려고 답안지 받아도 펜이 안 나오고, 분명히 읽을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심한 게 경영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19기 노무사예요. 여러분 이제 합격하시면 26기인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됐어요. 조금 어린 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재학 중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어릴 때부터 합격하고 나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를 하는 시간 자체가 길고, 이게 1년 1년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가 조금씩 이제 교수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 개발이 좀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학문을 어떻게든 고시용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고 하는 노력을 그래도 나름 조금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뭐 경영학 전공했다고 해가지고 인사관리 잘할 것 같아요? 경영조직론 잘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즘 뭐예요? 팀플해요. 발표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경영학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경영조직론 잘하겠네? 무슨 학자 이론 알아? 하나도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경영학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그냥 배제하시고요. 나 0이다 해서 시작하세요. 아셨죠? 자, 인사관리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착각을 하세요. 이 인사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뭐 트렌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디한 면만을 쫓아가면 되는가? 그렇죠?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인사관리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학문이고요. 학문적인 체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이 학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슈라는 걸 더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기업들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그쵸? 그런 이슈 자체를 체계 없이 그냥 얹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 16매의 답안지 안에다가 열심히 글짓기를 합니다. 됐어요? 글짓기를 하고 나오면 본인의 개인적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저 잘 봤어요, 선생님. 한 권을 꽉 채우고 나왔어요. 막 자랑을 해요, 와가지고. 그래, 뭐, 들어보면 또 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자기가 쓰고 그걸 다시 말로 설명하면, 알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기의 만족도는 너무 높아요. 근데 막상 딱 점수 까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점수밖에 못 맞는지 모르겠대요. 그죠? 전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말할 수 없죠. 이게 별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 아플 뿐이지만, 이 학문적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이슈를 얹어버리는 순간 인사관리는 끝나요, 그냥.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쭉 봤을 때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문제에 접근하는 게 완전 뭐 다른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그냥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사관리라는 것이 추상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최대한 구조라는 것, 학문적 체계라는 것을 잡는 시기를 좀 충분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 체계라는 것을 탄탄히 다지면서 플러스 뭐가 얹어지는 겁니까? 이슈라는 것이 얹어져야 됩니다. 이슈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자, 인사관리라는 것, 즉 경영학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의 요소를 받을 때마다 계속 바뀌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체계가 특정 환경 이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환경에 맞게 변형돼서 산출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슈만 계속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외워지지도 않고 맨날 글짓기 하는 거 같고 아무 효과 없어요. 공부의 결과가 나온 게 없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시기를 조금 1기까지, 2기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인사관리는 양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이슈라는 것 때문에 되게 양이나 범위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고 이 기본을 환경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조 설계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고등학교식으로 가르친다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다 밥상 차려주고 다 먹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DNA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그래서요. 인사관리 DNA가 아예 없어 그냥. 날 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해요. 전 강사지 교수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합격하는 동반자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내실을 다지는 거다. 내적 성장이에요. 됐어요? 1년이란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내적 성장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 해결할 수 있다. 나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드리는 방법도 물론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외부적인 요인을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뭐든 쓰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좀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방법까지 좀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연습 문제집이에요. 인사관리론이라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조금 그 최대한 문제수를 줄이면서도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답안 형식으로 모두 다 옮길 수 있게 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됐어요? 그거 2개를 병행을 합니다. 2개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자체가 조금 이런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GS 연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건 앞에서 다 들으셨죠? 자, 연기는요. 주말반 그리고 평일반 저는 교재가 달라요. 자, 평일반 대부분 전업생이에요. 어떤 전략? 내실 다지세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제가 기본서 2권 다 봅니다. 인사관리는 우리가 주로 보는 기본서가 2권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무슨 진짜 전통처럼. 됐어요? 이게 누구 거냐면, 3인공저라고 해서 김씨성을 가지신 교수님 3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이라고 해서 이 2권을 저희가 합니다. 평일엔 이 2권 다 봅니다. 됐나요? 근데 주말반은 대부분 직장인이에요. 우리 직장인들은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라고 수험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데 그럼 선생님 저는 전업생인데요. 직장인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직장인들은요. 여기서 수험서를 시작해도요. GS 2기 끝날 때까지 수험서를 한 해독을 잘 안 해놨다니까요. 그분들은 아주 힘드신 분입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죠? 맨날 뭐 야근하고 뭐하고 평일날 맨날 일하다가 주말에까지도 못 쉬고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다 떠먹여 드리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평일반 전업생들은 이걸로 가야 돼요. 됐어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저는 연기 때부터 뭐 하냐면 답안지 씁니다. 인사는 기출문제 푸는 거 중요해요. 기출문제 잘 풀어봐야 돼요. 인사관리 출제위원들은요. 일단 출제위원들은 다 교수예요. 교수인데 여기서 무슨 기업사례 물어보고 뭐하고 하겠어요? 전혀 안 그래요. 자기 책 있는 거 물어, 자기 책 있는 거. 됐어요? 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걸 많이 물어보고 게다가 되게 효율성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냈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내세요.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GS 연기부터 기출문제를 당장 뭐 100점 풀라고 안 해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몇 점? 25점. 25점을 진도에 맞춰서 맨날 풉니다. 평일반은. 주말반은 숙제입니다. 대신 강평은 다 해드려요. 됐죠? 하고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도 신청은 받지만 이거 작성하고 저랑 매주 아니면 매일 개별 면담 있어요. 빡세죠? 저랑 앞으로 엄청 오래 보실 거예요. 저랑 하시는 분들은. 됐죠? 지겨울 거예요. 1차부터 동차로 하면은 그냥 1년 내내 엄마보다 날 더 많이 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겨울 건데, 아무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자, GS 2기에 가면, 1기죠. 1기에 가면, 여긴 둘 다 뭘로 가느냐? 수험서로 갑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습관들이 좀 있냐면, 지금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죠. 그죠? 저도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들 어떤 특징이 있다? PT 자료에 익숙하다. 풀 텍스트로 보면, 막 돌아버려요, 막. 읽다가 집중력이 확 터지고, 끝까지 한 권 자체를 독파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수험서를 한 권이 그게 아무리 얇든 길든지 간에 이거 한 번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길래 여기 서브노트를 원래 이때부터 주지만 서브노트라고 해서 아예 줄여놓은 거 같이 줍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일기 때까지 반드시 단권화를 해놔야 돼요. 서브노트 같이 주잖아요. 이번에는 서브노트랑 수험서를 아예 그냥 세트로 출간했어요. 원래는 제가 서브노트는 제 학생들만, 강의 듣는 사람들만 재본교재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정식으로 다 편집 다 해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기 좋게 해가지고 서브노트 줬으니까 이 수험서의 내용 중에서 내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거, 써야만 되는 거 하나로 다 모아서 정리하세요. 이게 단권하고요. 수험생활 별거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해놓고 자 그럼 이때는 그냥 답안지 안 쓰느냐? 아니요. 답안지 쓰는 연습은 계속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됐어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학문할 거면 합격하고 대학원 가세요. 됐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뭐예요? 기출문제 50점 들어가요. 25점하고 50점은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날 기본 내용 정리하는 용으로 암기한 거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 25점 답안지 쓰는 거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좀 더 크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인사관리, 유기적인 학문, 살아있는 생물체나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 자체가 인사관리 전체 체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얘네가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50점으로. 성격이 완연히 달라요. 됐죠? 자, 그럼 GS 2기부터는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강의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 들어간다고요? 선생님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시를 쌓았는데 안 쌓아져요. DNA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얼마 없어요. DNA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수문제 들어갑니다. 연수문제는요. 기출문제 중에서 다시 나올 확률이 있는 애들 아니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애들 나올 예상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 쫙 모아가지고요. 우리 실제 문제 유형으로 만들고 답안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외운다라고 했을 때도 이 안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짜깁기 해서라도 답안지 쓰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올해 여기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알죠? 알죠?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동참한? 다 나왔어요. 됐어요? 다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보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에 상관없이 딱 첫 단어 고성과 작업팀? 연습문제 몇 번? 뭐예요? 연습문제는 그냥 그대로 써요. 문제에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GS 3기에는 연습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자꾸 적용시키는 연습해요.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게 인사관리 기본 구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조예요. 경조는 뭐 제가 자 경조는 대상만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두 과목이니까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법대로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법대를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복수 전공을 경영학까지 하게 되면서 나 전공 공부나 좀 해볼까 해서 농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막 농사를 시작하고 그런 게 사실 없어서 제가 좀 어릴 때는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제일 팔자하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생이 처음에 경영학을 접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애들이 답안지를 받았는데 그냥 문단으로 쭉 줄글로 쓰는 거예요. 법대생들은 뭐예요? 목차 잡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쓰잖아요.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서가 없어 애들이. 막 이러면서 너무 놀랐었어요. 게다가 학문도 이건 대체 뭐를 보라는 거야? 이게 대체 소설책인가 잡지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제가 강의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법학 공부하듯이 조금 더 이 경영학 자체를 자꾸 구체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강의를 할 건데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9기잖아요.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험서가 수험가에 딱 한 권인데 그 한 권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재학 중에 합격했죠. 교수님 강의 다 들으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영조직론 관련한 교수님 책들 중에 안 본 책 단 한 권도 없어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교수님 책까지 내가 다 읽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로 다 망라해서 양을 줄여야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 우리 수험가에서 처음으로 그 경영조직론 이 책 저 책 막 내용이 다 중구난방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는 것들이 막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조직론 선택하는 사람들이 양이 너무 많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을 공략하려면 나는 이거 전부 다 망라해서 하나로 내가 합쳐야지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제 수험서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수험서 나왔고 이제 벌써 5판 뭐 이렇게 찍었는데 자 가시면 연기도 똑같아요. 주말은 수험서로 바로 들어가고요. 평일은 기본서 한 권 보고 수험서 봅니다. 됐어요? 기본서를 한 권 보는데 이 기본서는 뭐 모든 내용이 막 다 상세하게 설명돼 있지 않은데 전체 구조가 참 잘 잡혀있는 기본서를 제가 하나 찾았어요. 됐어요? 행정학 쪽이에요 사실은.
행정학 쪽이지만 상관없어요. 조직이론 자체는 어차피 행정하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기본서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제 수험서 2권 봅니다. 평일반. 똑같이 기출문제 25점 풉니다. 요즘에 경영조직론이 기출된 문제가 다시 재기출되는 형태로 기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풀어줘요. 자, 이러면서 답안지 감 잡으시고 그리고 쓰면서 자꾸 암기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경조는 인사하고 달라요. 인사하고 다르게 경조는 양이 좀 많기는 해요. 대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됐어요? 이번에 뭐 여러분 뭐 선택 과목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인터넷 같은 거 막 뒤져봤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고 했을 거예요. 민소 노경 난리 난 거 알아요? 경조 얘기 있나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다 나왔어요. A급 2개나 다 나왔단 말이에요. 맥이 없잖아요. 눈치 싹 보고 아무도 아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노력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양이 좀 돼요. 노동법 원투 있는 것처럼 경조도 원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양은 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거 하나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점수는 어느 정도 확보한다. 이게 장점입니다, 경조는. 자, 그럼 GS 1기 가서는 뭐하냐? 수험서 서브노트 줄여줬어요. 양 너무 많다고 난리 쳐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서브노트만 보지 수험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수험서는 그냥 기본서처럼 꽂혀 있습니다. 딕셔너리래요. 그냥 모르겠으면 열어서 찾아본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제 수험서는 경조는 특별히 밑줄까지 다 쳐져 있어요. 봐야 되는 문장만 제가 다 찝어줘요. 양을 좀 줄여보라고. 됐어요? 자, 이때 50점짜리 문제 푸는데 경조 50점짜리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말 내가 경조를 안 줄 알았는데 이해가 잘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했어요? 이번 올해 50점짜리 문제도 A급으로 환경불확실성 다 찍어줘서 다 준비했는데 이상한 소리 쓰고 나온 사람들 예시 들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헛다리 짚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 잘 풀어가지고 진짜 본질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 이해하고 나면 이제 뭐 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습문제집 들어갑니다. 연습문제집 문제수 몇 개 안 돼요. 60개도 안 돼요. 됐어요? 인사보다 애가 적어요. 훨씬 문제수는. 됐어요? 자, 이거 연습하시고 3기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적용 연습, 변형. 됐어요? 이렇게 가시고 3기 때는요. 저기 나와 있는 서브노트보다 더 얇은 거 줘요. 암기 노트라고 해가지고. 됐어요? 보통 이제 막판에 다 그것만 또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데 어쨌든 경조는 이렇게 가고 경조는 뭐 선택하신 분도 있고 경영학 하시면서 조금 맛보기로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경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문제점만 말씀드리자면 양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양은 충분히 강의 통해서 강사가 할 일이에요. 줄여드리는 거는. 됐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노력해서 나오는 과목. 내가 진짜 뭐 사시 준비하다가 온 거 아니라서 민소 들어가서 불이익 볼 거. 그런 거 걱정 없고요. 경영학과를 다녀도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경조는. 그죠? 그럴 걱정 없고요. 노경같이 진입장벽 없어요. 들으면 다 압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과목 말씀드렸고 이따가 뭐 또 개별 뭐 Q&A 이런 시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 끝나고 혹시 개별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나눌게요. 길게 좀 설명해서 죄송해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선생님 모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